아니지. 예,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의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예, 설 연휴가 이제 3일째네요. 예, 이제 내일 하루 더 쉬시는데, 사실상 내일 하루 더 쉬시는 거는 이제 뭐, 예, 이제 다시 정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니까, 예, 실질적인 휴일은 이제, 그래서 오늘 뭐, 부지런히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한번 뭐, 예? 이렇게 뭐, 동네에서 술이라도 한잔 할게? 라고 했는데 또 내일부터 변수가 있죠, 여러분들. 예, 단단히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영하 17도, 18도 뭐 이쪽, 예, 이 북쪽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 지인들 중에 이제 뭐 전라도나 경상도 사시는 분들은 뭐 깜짝 놀라, 진짜? 막 그러는데, 예, 뭐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제가 뭐 초중 고딩 때는 이렇게 겨울에 서울 막 영하 20도 이랬던 적이 며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이 따뜻해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영하 17도, 18도, 예, 다시 이제 옛날 날씨를 간만에 경험하는 거니까 저희도 좀 후달달달하긴 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설 연휴 동안 이 설 때는 사실 이제 또 설 음식이 또 이제 은근히 이게 좀 느끼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속도 좀 사실 별로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잘 버티고는 있는데, 잘못 뭐 먹었다가는, 그러니까 이제 날 추운데 뭐 잘못 먹기라도 이제 난리 날 것 같아서, 예, 오늘은 좀 몸을 좀 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예. 뭐 아무튼, 동네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무산됐던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이제, 괜히 진짜 이제 큰일 나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아무튼 여러분들 저 구독자 애청자 분들께서도 특히 이 뭐야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 예, 아무튼 그 대전 이북 쪽으로 사시는 분들은 특히 좀 예, 강추위 많이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도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고 드렸다시피 이제 설 연휴 맞이 특집 2부작 중에 이제 2부 오늘은 이제 주로 정치하고 문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정치 이야기는 뭐 이렇게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문화 이야기. 예, 뭐냐면 그 설이 되면 항상 이제 뭐 설 특선 뭐 무슨 드라마, 영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 맞이 어떤 그 드라마하고 예, 영화 한 묶어서 한 뭐 세네 개? 예, 요렇게 좀 뒷부분에는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만에.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 개인 견해라는 거를 우선 좀 밝혀드리되, 그러나 이제 들어보시면, 박진행이가 이런 쪽에도 좀 생각보다 관심이, 예, 한때 제가 또 이 언론사 쪽을 꿈꿨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주워들은 지식 갖고 조금 이제, 예, 설 맞이를 좀 읊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가 이렇게 막 나오다가 뚝 끊어지면은 그거는 잠깐 야구 뉴스 짤로 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말쯤 해갖고 이제 또 야구 이야기를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는 아무래도 김영덕 감독께서 이제 별세하신 거고 뭐 아무튼 고인의 명복은 빕니다. 그러나 우리 김영덕 감독은 참 평가해야 될 것도 많고 논란도 되게 많았던 분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업적만큼 논란도 많았던.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지금도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84년도에 이제 그 롯데를 고의적으로 2위,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파트너로 올리려고 이제 막 줘주기 내지는 이제 뭐 또 이만수 타격왕 만들어 주려고 당시 롯데 홍문종에게 막 고의볼래, 이게 다 김영덕 감독 작품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지금도 크보에서는 두고두고 큰 논란거리인데 그 전에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오마이의 야구 나름 야구나 스포츠 전문 이제 이준목 정식 기자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 기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준목 기자 편을 보시면 되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팬들이 알고 있는 거는 84년에 그 고의적으로 이제 파트너 고의적으로 고르기 논란. 근데 그래놓고 우승을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 굴욕이죠. 예.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상당히 좀 예, 더 있다.
예, 이런 게 좀 잘 나와 있으니까 예, 그거를 좀 그리고 이제 추신수 발언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금요일은 제일 수업 많은 날이라 좀 힘들고요. 토요일 날쯤 한번 올릴 것 같은데 예, 곧 이제 그때는 또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야구 소식 같은 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정치 이야기를 좀 하다가 중간에 커트할 때 거기다 이렇게 짤만 좀 넣었고 보내드리고 뒤에 문화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 딱 두 개만 할게요. 하나는 뭐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언이자 경고인데 우리 윤곽하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일본으로 G20 하러 간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서도 사고 치면은 이제는 뭐 이 말씀을 좀 드리죠. 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뭐 30 후반은 나온다. 야, 이씨 어디서 약을 팔어? 어? 보수 혹은 수권 과표집되는 거 다 알아. 어?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면 미국이라든가 해외 언론사에서 조사하는 지지율도 올라가야지. 왜 그건 계속 24, 5냐? 왜 그리고 이것만 38, 39고. 그럼 이거 뻔한 거예요. 뭐냐? 야, 어디서 조사할 때 그거죠. 예. 어디서 조사할 때 그 대선 때도 그 난리치던 카톡방이라든가 이런 단톡방이 없어졌을까요? 그 계정은 없었겠죠. 예. 그 계정은. 그건 없었겠지. 예. 그러나 그게 그냥 꼴까닥 죽어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잘한 게 있어요. 뭐 상승의 근거가 있구나. 뭐 있구나. 기껏 상승의 근거를 찾는다는 게 전장현이나 화물연대 때 강한 대응을 보여서 그게 마사지로서 강한 대응이지 대통령이 할 처신입니까? 어쨌든 간에 최대한 생각이 다르거나 뜻이 다른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는 게 대통령인데 지금 취임하고 나갖고 계속 전쟁이잖아요. 예,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과의 전쟁 그리고 어쩔 땐 자기 스스로와의 전쟁 예, 특히 술과의 전쟁 예. 이런데 어떻게 그 지지율을 믿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국내 언론사하고 해외에서 언론사하고 지지율 똑같으면 제가 그때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각하가 뭐 잘하나 보다. 근데 미안한데 없어.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자 이것도 한번 정산 좀 해보죠. 사실 저 이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노무현이나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면 영국에 갔을 때 사고 친 거서부터 괜찮았을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당히 해라. 연歴이더라. 마사지가 너무 심해. 근데 그 단서가 나오긴 나왔죠. 그죠? 예, 대장동의 김만배가 자기 그거 하는 데만 해도 나중에 녹취록이 더 나오죠. 진짜 끝도 없다고. 그렇게 마사지를 합니다. 그럼 국정이면 오죽할까?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대장동 그거 하나 하는 데만 하더라도 안 받아먹은 검사가 없다. 안 받아먹은 기자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판에 예. 이거는 국정 자체를 마사지하는 거니까. 근데 영국 여왕 왜 조문 안 갔습니까? 예. 이거 아직도 정리된 논란 아니에요.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예. 그리고 일본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쪽방에서 그냥 10분 있다 나온 거. 다 참사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동남아 갔을 때는 오빠 나가서 얘기 좀 해. 오빠 나가서 얘기 좀 해. 오빠 여기서 찍어. 캄보디아 소년 논란. 이런 거 이재명이나 문재인이었으면 한 건만 걸려도 탄핵한다고 난리 쳤을걸요? 근데 요번에 갔다 온 이 UAE는 저는 이건 정말 걱정됩니다. 이 UAE 같은 경우는 이건 두고두고 지금 뇌관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거 MB가 싼 똥이거든요. 왜? 뭔가 성과는 내야 돼. 원전을 수주해야겠어. 그럼 원전을 수주하면 하든가 말면 말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때 뭔가 반전의 카드가 절실했던 MB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광우병 그 이후인가 아니면 광우병 그 직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뒀겠죠. 그런다고 UAE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라는 비밀 협약을 맺고 오면 어떡합니까? 네. 원래는 비밀 조약이었대요. 근데 이게 조약이 되면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UAE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왕국이죠. 왕국. 그죠? 왕국이고 우리나라 국회를 도저히 비준할 명분도 없고 자신도 없죠. 예,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동 개입?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이거조차도요. 우리는 다 전쟁 나면 미국이 자동으로 오겠지? 아닙니다. 하원은 통과해야 오는 거예요. 최소한. 예. 근데 자동 개입을 한다고? 예. 그게 지금 가 있는 게 아크 부대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를 가갖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 참 이것도 정말 참 시대착오적인 발언인데 근데 UAE 적은 이란. 왜? 그러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한국하고 UAE는 그만큼 가까운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좀 써준 대로 다 쳐 있든가. 거기다가 자기 생각 꼭 하나씩 넣는 거예요. 이 방구석 여포 아저씨가. 왜? 그래야 가오 세우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쳐. 그랬다가 실수했으면 그 자리에서 아이코 이거 뭐 실언이네? 본인 잘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영국 대 미국 대 동남아 때 계속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 탓하고 언론사 탓하고 기자 탓하고 야당 탓하고 아니 네가 가서 외교한 게 어떻게 야당 탓이냐? 뭐 이재명이 같이 갔냐?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대선 때는 저 조용히 살게요 했던 우리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 여사님 UAE 갈 때 보니까 지가 센터에 서 있어요. 야 무슨 외교가 걸그룹 자리 싸움하는 거냐? 직업의식도 철저히 발휘하고 아우 이드 부대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만 엘리트겠지. 저기 언니 엘리트겠지. 왜 에이스가 나와요? 그리고 빛의 속도로 삭제에 한때 치지만 캡처가 안 돕니까? 여군들한테는 아우 남자들이 좋아해. 도대체 뭐? 응?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사신 거예요? 예. 국내는 얘기도 안 할게요 제가. 예. 뭐 이재명 뭔가 터질 때까지 계속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미 기우제 지내고 있잖아. 그러다가 우연히 뭐라도 하나 걸리면 대박인 거고 걸릴 리가 없으면 계속 부르는 거죠. 그러면 원래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세상이나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그런 거 아니야라고. 아이 됐어. 난 그런 거 듣지 않아.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계속 각인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게 누구냐는 거죠. 예. 그거는 좀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이재명은 아닙니다. 예.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경각하고 그리고 또 슬슬 눈치 보고 있죠. 이런 식이면 우리 30명 튀어나갈 수 있어요. 아니 나가는 거 좋다니까. 자, 요 얘기만 할게요.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국힘에서 만약에 수도권에서 누군가가 튀어나간다. 이건 파괴력이 있습니다. 왜? 지들 표를 갉아먹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30명이 튀어나간다?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 민주당원이 찍어줄까? 에? 우리 나경이 형 고향 근처 몇 석 빼놓고는 될까? 나가. 그러니까 우리 논산의 김종민 아저씨가 언제까지 이 당이 1,000원짜리 당원한테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당비 1,000원으로 낮춘 게 수박파인 거 알 사람은 다 알거든? 수박파 아닌 사람들은 10,000원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10,000원이면은 당원 늘리기가 쉽지 않다. 그거 뭔 얘기일까? 갑자기 신천지나 통일교 당원들 받는 국힘이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쉽게 한 거 아니오. 왜 이제 와서 1,000원짜리 당원 탓을 해? 그러니까 수박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가실 거면 빨리 나가면 더 좋겠죠. 그죠? 야, 얼른 나가시길 바라고. 우리 각하는 이번에 일본 가서도 그럼 왜 자꾸 외교에서만 사고가 터지냐? 외교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죠.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는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외국은 안 되거든. 왜? 외신 기자까지 마사지 할 거야? 뭐 BBC, 뭐 CNN 이런 데 압수수색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빨로 터지는 거예요. 자꾸. 저라고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냥 좀 잘못한 거 잘못했다 인정하고 잘할 생각을 하라고. 왜? 아까의 얘기의 결론으로 가자면 이 UAE는 그러니까 최소한
UAE 이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무슨 일이 터지면 한국군이 자동으로 개입해 주겠지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어딨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거는 대통령들 왜 취임할 때 선서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만 노력을 해야지 다른 나라의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오히려 이것만큼은 문통이 좀 욕을 먹더라도 털고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UAE 쪽에서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은 그냥 덮어만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들춰낸 거예요. 지금 우리 경통이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응? 무슨 이익이 있는데? 진짜 뭐 바라는 거요?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막으면 어떡할 건데? 예. 그 걸프만 중에서 가장 좁은 바다가 이란 관할이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거기서 유조선 두세 척만 막아도 정말 난리 나요. 안 그래도 지금 뭐 가스 폭탄 뭐 무슨 뭐 난방비 폭탄 난리인데 뭘 말하는 거야 도대체.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 저를 욕하셔도 좋고 저를 민주당 빠 이재명 빠다라고 욕하셔도 좋지만 전 용납 못하는 게 있다. 외교입니다. 제 전공이 정외과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외교는 말아먹으면 회복이 안 돼요. 예. 아무리 우리나라에 좋은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뭐 말이 안 돼. 일본하고의 그 위안부 할머님들 문제가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거마저도 일단 우리나라에서 대신 먼저 갚아주는 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응? 일본에 면죄부 주는 것밖에 더 되나? 근데 원래 일본을 사랑하는 우리 경각하가 이 와중에 일본에 G20 간다. 전 사고 날 확률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그냥 앉아만 있다가 오면 중간이라도 치는 건데 만약에 뭐 사고 쳤다. 혹은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 여사가 사고 쳤다. 이건 변곡점이 될 겁니다. 무슨 변곡점인지는 말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G20 때는 정말 만약에 사고 치면 하야할 각오 하라. 요거랑 그 어차피 기후제 지나는 거 다 아니까 계속 멋대로 하세요. 저는 솔직히 어느 시점서부터는 좀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때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하나만 더 묻죠. 그 이상민 탄핵이라도 해요. 그게 집토끼 달래는 길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 네. 이렇게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야구장 나갔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 특히 설 특집 드라마나 영화 요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치아라 TV 설맞이 두 번째 2부작 중 두 번째 이야기 녹화 중입니다. 예, 자 이제 김영덕 감독 관련하고 추신수 관련 짤은 이렇게 좀 보내드렸고요. 예, 그거는 아무튼 이번 주말에 더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문화예회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설 하면은 요즘은 좀 많이 퇴색이 됐지만 그래도 방송국들이 자존심을 걸고 뭐 설 특별 무슨 콘서트, 드라마 뭐 아니면은 이제 영화 대결 이런 게 펼쳐집니다. 뭐 OTT한테 많이 밀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판세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TVN하고 특히 이제 주도한 게 SBS더라고요. 그러니까 SBS 같은 경우는 범죄도시 1탄, 2탄. 예, 2탄은 내일 나와요. 그러니까 종금 깜짝 놀랐어요. 작년 최다 관객을 동원한 영화인데 그거를 요번 설에 틀었다? 그러면 SBS도 이건 상당히 그 판권비를 지불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반면 또 씁쓸한 건 뭐냐? 외계 플러스인 일부가 벌써 TVN에 풀렸다. 예. 이것도 제작비 어마어마하게 든 한국 영화치고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계 플러스인 일부는 제가 어제 각 잡고 봤어요. 예. 하도 이제 좀 말들이 많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고 욕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송골매 콘서트.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한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송골매 형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서부터 초등학교까지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부터 중1까지 그때 이제 빡세게 활동을 하셨고, 그 이제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이제 가장 히트곡이고, 그리고 이제 구창모가 나가면서 솔로가 됐고, 배철수는 또 쭉 우리 배철수 형은 또 자기 길을 쭉 가고, 이제 배철수 음악 캠프 계속 하고, 아무래도 송골매가 40년 만에 다시 재결합한 데는 배철수 형의 힘이 크죠. 그죠? 그래도 어쨌든 그 한 자리를 쭉 지키고 있었다는 거. 구창모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90년대까지는 나름 솔로 활동을 좀 하다가 이거 저거 막 안 해본 게,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좀 힘든 게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 안 보신 분이 있으면 다시 보기로 송골매 콘서트는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설 연휴 첫날 때 한 건 토요일 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 기억에는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제 고학년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82년, 83년, 84년, 85년 요때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 있고, 저도 보면서 좀 놀랬던 게 송골매가 78년, 79년서부터 시작 곤 박종희 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꽤 히트곡이 많고, 그리고 초창기 노래를 보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어랑 사탐 강사라고 그런지 몰라도 가사가 허술한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 어떤 나름 라임이라든가 운율을 딱딱딱딱 맞추면서도 그걸 락으로 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와, 이게 운율도 맞네? 락인데? 이게 뭐지? 예,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장기하가 옛날서부터 송골매 팬인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엑소의 수호야 뭐 이제 자기가 그 송골매 노래 리메이크 했으니까. 근데 그 이선균이 나의 아저씨에서 불렀던 노래가 송골매 노래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사실 저는 그 노래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득히 먼 곳이라, 저는 그게 이재성 씨인가? 그 촛불잔치 불렀던 그 가수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원곡이 송골매였다는 건,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성균 나의 아저씨에서 노래 좀 하네? 라고 했더니 그게 원곡이 송골매. 그래서 이성균이 그 콘서트에 나왔던 거죠. 예, 그 배우 이성균. 예, 요즘 뭐 법전인가? 뭐 그걸로 또 이제 SBS 주말 드라마로 나오고 있던데,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게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전서부터 제가 계속 기회만 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우리 KBS ETV의 주말 드라마 여긴 황금 시간대입니다. 진짜. 예. 심지어 적도 없어. 경쟁사도 없어. 예. 그러니까 엔간한 드라마면은 그냥 40대, 50대, 60대, 70대 그냥 앉아 보는 거예요. 야, 이 시간에 이거 틀고 보자. 그런데 그 드라마 시청률이 지금 20% 초반대, 거의 윤석열 지지율이죠. 예, 요거를 헤매고 있습니다. 삼남매가 용감하게. 참 배우들 보면 안타까워요. 진짜. 배우들이 뭐 나쁜 배우가 있어야 뭐라 그러죠. 특히 임주환이라든가 이하나라든가 이태성 이런 배우들. 뭐 김소은, 그리고 김승수. 예, 우리 대소. 예. 김승수 여기 잘합니다. 근데 아직도 솔로예요. 저처럼. 예. 그게 더 놀라울 따름이죠. 근데 그런 배우 라인업을 갖고 왜 그따위 내용밖에 못 만드냐. 뭐 물론 제 구독자 중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보시면 기절초풍합니다. 진짜. 이게 주말 드라마가 맞나? 예. 일단 거기서 이제 이하나하고 이제 임주환이 서로 이제 옛날서부터 친구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이제 부부가 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 그리고 이제 그 이하나는 또 사실은 뭐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아버지가 송승환 씨인데 친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데리고 있던 딸이 이하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또 동생들이 있어요. 그 중에 바로 큰 여동생이 김소은이고, 그 밑에는 이제 신인 남자 배우고, 죄송해요. 제가 그 사람 근데 연기는 잘해요. 예.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말씀드리기도 좀 되게 복잡할 정도로 한마디로 이거는 신라 골품자를 뺨칩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리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그 집의 막내 아들은 임주환의 뭐라 그래야 되냐? 이모인가? 엄마의 여동생이니까 이모죠. 예. 이모랑 눈이 맞아갖고 또 심지어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골품제 스멜이 슬슬 나는 거죠. 그런데 이 김소은은 또 뭐냐? 원래 사귀던 남자친구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얘가
사장의 딸인 걸 딸하고 사귀게 돼요. 그럼 버려야지, 그지? 예, 그럼 빌런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버려. 그래갖고 탁 차버리고 사장 딸을 사겨. 근데 그 사장이 김승수예요. 그 김승수하고 또 김소은이 눈이 맞아요. 네. 그리고 임주환에게는 숨겨놓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숨겨놓은 아들을 또 이제 사촌형이 키우는데 이 사촌형이 친자 확인할 때마다 친자 확인서를 자꾸 찢어버리거나 불태우거나 바꿔치기를 합니다. 예. 그 사촌형 역할을 이제 그 민송욱 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구지라고 하면 얼굴 딱 보면 아세요. 아, 이 사람. 예. 특히 사극이라던가 이런 데 약간 빌런 역할로 많이 나오신 분 민성욱 배우다 맞다.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출연진을 갖고 내용을 그따위로 만드니.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번 설 때 요거 스토리 전개 다 못 풀면 이 드라마는 어쩌면은 조기 종영 내지는 그냥 처참하게 그럼 이제 20%도 주저앉아. 사실 그 토요일 일요일 7시 40분부터 9시 10분까지 하는 KBS ETV 드라마는요 기본이 35, 40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내 딸 서영이 뭐 하나뿐인 내 딸 하나뿐인 내간이라고 그랬죠. 최수정 유이 나왔던 거 그리고 천호진 씨하고 이보영 나왔던 내 딸 서영이 이것만 해도 거의 명작이야 진짜. 예, 그때 한 40 찍었거든요. 그게 반토막이 난 거예요. 왜? 그냥 시청률에 이 시간대는 이 정도 나오니까 대충 만들면 되겠지.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평일날 저녁 시간대 하는 드라마 막장 드라마들하고 퀄리티가 똑같은 주말 드라마다? 그걸 누가 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내용을 왜 알고 있냐? 저희 부모님이 강제로 시청하니까 들리니까. 근데 들어보면 한심하기 그지. 이 뭐야? 신라 골품제도 이따위 내용은 아니겠다. 신라 골품제보다 더해요. 예. 거기에 막장까지 더해져 있고 출생의 비밀 더해져 있고 혼외자 더해져 있고 예. 혼전 임신 더해져 있는데 애는 혼자 키우겠다고 그러고 이 뭐 예. 근데 아쉽게도 어제가 일요일이었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 내용을 다 풀질 못했어요. 제가 볼 때 이 드라마는 망했다 이제. 예. 왜? 이미 3월에 새로운 주말 드라마가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즉 그렇게 따지면 2월 한 달밖에 안 남은 건데 이 떡밥을 그리고 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골품제를 이걸 어떻게 회수하느냐 그 비슷한 게 외계인 일부예요. 외계인도 보면 유준열, 김태리 목소리만 나오지만 김대명, 김우진이란다. 김우진이 아니지. 예. 아무튼 염정아, 조우진을 제가 헷갈렸네요. 예, 조우진. 예. 심지어 특별 출연 유재명 한 5분 나오다 죽어요. 예. 김의성 정말 소지섭. 예, 라인은 뭐 와, 이 근데 문제는 뭐냐? 배우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설정이 꽝인데. 예. 김우빈 맞다. 예, 김우빈. 예, 죄송합니다. 김우빈 씨 팬들한테는 예. 배우로만 보면은 진짜 이거는 거의 어벤져스급이야. 정말로. 예. 근데 어떻게 와. 물론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열받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어제 각 잡고 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최동원 감독 대단한 감독이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실 리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제 느낌은 설정과 오마주를 좀 헷갈리신 게 아닌가. 오마주는 할 수 있어요. 예. 뭐 김태리가 매트릭스처럼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류준열이 거기서 이제 훔쳐대는 물건이 그 신검이라고 그거 할 때는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탁 이렇게 한다던가. 예,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설정이 너무 티가 나는 거야. 일단 첫째, 뭐 외계인이 탈옥을 해갖고 뭐 인간의 그 맨인 블랙이잖아. 예. 그리고 이제 우주선 2대가 나오고 막 겁나 싸웁니다. 그 가디언 오브 갤럭시 아닙니까? 예. 저 영화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는 입시에 좀 치여갔고요. 제가 영화관에서 각 잡고 본 영화는 한산 딱 하나예요. 예. 진짜 좀 죄송한데 저도 좀 영화는 본다고 보는 편인데 한산 딱 하나 봤어요. 직관한 거는. 예. 그 사실 외계인을 볼라 그랬어요. 예, 그때쯤이면은 그때 조금 한 가지
근데 여기저기서 들려. 야 보지 마.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최동훈이 타짜와 암살의 최동훈이 왜 이럴까? 와 이거 미쳐버리겠네. 막 이런 평이 막 너무 많이 들리니까 뭐지? 그랬다가 마침 한다 그러길래 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게 그 외계 플러스 인이 찍긴 다 찍었대요. 찍긴 다 찍었는데 1부, 2부거든요. 그래서 2부가 내년에 개봉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2부가 더 걱정입니다. 왜? 김태리하고 류준열 딱 들어보니까 얘네가 남녀 주인공인 건 알겠어. 근데 얘네는 원수예요. 예. 요 정도는 말씀드려도 얘네는 어차피 원수가 됩니다. 그 이 떡밥은 어떻게 회수할 거면. 그다음 두 번째. 그 김태리가 꼬마였을 때 거기 그 아역 말 오지게 안 듣습니다. 제발 차 안에 있으라 그러면 꼭 기어 나오고 따라오지 마라 그러면 몰래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설정이 잘못된 거죠. 그죠? 예. 여자애가 거의 그 여자 꼬맹이가 바람이에요. 바람. 예.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다시 600년 전으로 돌아간다. 이 설정인 거거든요. 근데 6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돌아갈 때 왜 돌아가게 된 거냐면은 그러면 2022년에 지구에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큰 사고가 있기 48분 전에 고려로 간 거예요. 네. 그 큰 사고가 뭔지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도 보면은 제가 힌트는 드릴게요. 그것도 보면은 맨 오브 스틸 따온 거예요. 뭐 무슨 챔버를 작동하면은 지구의 성분과 대기가 달라진다. 그거 따온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설정이 너무 많아. 아니죠. 그거는 영화 좀 본 사람들 다 보여. 야 이거는 가오갤이네. 이거는 맨인 블랙이네. 이거는 맨 오브 스틸에서 그 무슨 그 외계인들이 갖고 오는 무슨 챔버 그거를 계속 꿍꿍꿍 조지면은 토양하고 지구 대기가 뭐 지네들 클리폰 성분처럼 바뀐다. 뭐 그걸로 이제 만든 게 맨 오브 스틸이거든요. 슈퍼맨 그 헨리 카빌 슈퍼맨. 예. 맨 오브 스틸 상당히 명작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다 섞어서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고려시대, 하나는 2022년 이것도 있죠. 그런데 걔네들이 결국 그걸 도망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48분 뒤에 이게 어마어마한 그 지구의 대기를 바꾸는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꼬마애는 김태리가 됐어요. 그러면 세월이 최소한 10년이 흘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는 600년 뒤로 다시 돌아간다선 치더라도 지구는 이미 망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거죠. 전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거 뻔해요.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인터스텔라야 이거. 과거에 몇 년은 현재 몇 시간일 거다. 말이 안 되지. 같은 지구인데. 예. 그럼 이제 평행우주 이론 끌어내려고 그러나? 이 수습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이제 김호빈하고 소지섭은 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정상적인 스토리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김호빈은 나올 수 있겠네. 김호빈은 거기서 인간이 아니거든요. 예. 뭐라 그래야 돼? 그 설정은 또 보면은 터미네이터 따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설정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설정을 참고를 하더라도 자기 스토리는 쭉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스토리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외계 플러스인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닌가. 근데 특히 그 내년에 개봉된다는 2부에서는 과연 2022년에서는 48분 뒤에 큰 재앙이 일어날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던 지구에 그거를 앞두고 6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온 건데 거기서 10년이 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 꼬맹이가 김태리가 된 거예요. 그럼 만약 다시 돌아가면 지구는 멸망하는 게 맞죠. 왜 48분 동안 걔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터지거든요. 터지면 지구는 멸망해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 그러나.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저도 좀 이제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컨셉이나 설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사실 그게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최동훈 감독의 외계 플러스 인도 그렇고 그 삼남매가 용감하게인가 그것도 그렇고 기본 설정이 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때 핵심 기둥줄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예.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 사견이고 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예.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또 설 연휴니까 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일 기대되는 건 스브스가 얼마를 줬길래 범죄도시 2를 사와서 내일 방송하느냐. 요거.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는 아마 그때쯤에는 편집 완료가 업로드 될 것 같은데 그 의외로 입소문 났던 영화가 있습니다. 645. 그건 뭐냐면 남한 장병이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바람 타고 이게 실수로 이제 북한 쪽으로 넘어가고 펼쳐지는 소동이거든요. 예. 요거 그 정도? 예. 뭐 나머지 영화 라인업은 케이블까지 쭉 찾아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케이블은 이제 뭐 TVN, 종편하고 케이블, 요거까지 찾아보시면 아무튼 내일 범죄도시 2, 이걸 벌써 스브스가 샀다고? 그런 게 돈 꽤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젠 사실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킹메이커를 볼까, 외계 플러스 인을 볼까. 근데 외계 플러스 인 너무 궁금해서 본 거예요. 사실 보고 싶어서 봤다기보다 TV로 보긴 재밌습니다. 근데 이걸 영화관에서 봤다. 되게 빡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설 때 이런 얘기하는 맛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은 이거저거 붙이면 한 36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올라오실 때 목소리로만 들으셔도 되게끔 제가 할 테니까 들으시면 듣기만 하셔도 되고요. 뭐 화면으로 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고 짤 몇 개 좀 넣을 테니까 요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강추위가 온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겨울이겠죠. 올해 그죠? 대비 잘 하시고 특히 감기, 코로나, 독감 이런 거 안 걸리시길 바라겠고 또 내일 잘 쉬시고 다시 복귀 잘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애청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배드리고 박진행이는 물러갈게요. 구독, 좋아요, 소액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고 2월달도 계속 이벤트 하니까 이벤트도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고급 미니 가습기 드립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설 잘 보내십시오.